조학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7일 새벽 3시 9분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중에 하나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다운표하고 영일만 석유 10중 8구 실패.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건가? 여기에 대한 저희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 않는 게 좋다입니다.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영일 만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 시추해 보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이 대표는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브리핑에 대해 조롱과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했고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라고 말한 의원도 있다. 이런 걸 조롱과 저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조선일보가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만에서 실제 경제성 있는 원유 생산이 가능할지는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시추 탐사로 석유가스의 존재를 확인한 뒤 평가정 시추로 매장량을 확인하고 투자비와 생산량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필요한 작업을 거쳐야 확인될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한 모양새가 적합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너무나 애매모호한 지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한 모양새가 적합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형식으로 그것도 과장된 표현을 써가지고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쓸데없는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주식시장이 혼란스럽다. 이 정도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표한 모양새가 적합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았죠. 사설은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시비를 확실히 가려야 합니다. 기사하고 사설은 다릅니다. 기사는 양쪽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만은 사설은 조선일보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자원개발은 극히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일반론입니다. 정부는 영일만의 성공 가능성 20%에 대해 북해 유저는 3%였고 통상 10%만 돼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성공 가능성 20%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2%라고 불리다가 요새 약간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성공률은 유전 발견 확률입니다. 석유 발견 확률이 아닙니다. 시추는 석유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추는 경제성이 있는 유전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60년대 이후에 한국, 그러니까 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서해, 남해, 그리고 동해에 시추가 이루어졌는데 한 50개 시추가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은 상업성이 있는 유전은 동해가스전 하나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 확률 2%인데 지금 심해, 그것도 훨씬 더 불리한 심해 시추에서 성공률 20%라는 근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20%라고 하니까 조선일보까지도 거기에 비판을 하지 않고 이것을 금과 옥조로 지금 받아들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시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탐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고요? 그 전문가들이 누군데요? 진짜 전문가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부 측에선 전문가겠죠. 이재명 대표처럼 실패 확률이 10중 8구라며 비아냥거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경제성이 아주 의심스러운 시추를 할 만큼 석유 사정이 각박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석유값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아니 세계적 유전이 있다고 주장한 데서부터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차분히 기다려보자고 했으면 됐을 텐데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세계적 유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확정적인 것처럼 장밋빛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10중 8구란 말은 정확한 말이죠. 정부가 주장하는 게 20% 성공률이면 80%는 실패율 아니겠어요? 그럼 10중 8구라는 용어가 맞는 거죠. 이걸 비아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뭔가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조선일보의 보도는 거의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검증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사태 때도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들어서서 의료 대란을 악화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고, 그래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참패하는데도 이런 보도, 즉 비정상적인 보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위반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입조를 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좋은데 언론의 정도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참패에 조선일보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야권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 외교를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폐로 몰면서 사실상 해외 자원 개발을 중단시켰다. 당시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물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 볼리비아에 공을 들였지만은 정권 교체와 적폐 수사가 이어지며 볼리비아 리튬 프로젝트는 무산되었다. 이건 변론으로 다뤄야 됩니다. 이 사안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영일만 가스 시추와 관련해 시추공 한 개당 1,000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혹 해소 없이 시추를 강행한다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자원개발 정선에 쓸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겁부터 주고 있다. 세계 각국은 광물자원 개발을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인식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만 진영 논리로 자해를 할 셈인가. 완전히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석유 개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글을 쓴 사람도 그리고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를 보면은 다른 언론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호주 석유 회사가 지금 영일만 일대를 탐사하다가 여기서는 가망이 없다고 해가지고 2년 전에 철수해버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비중 있게 다루어서 사설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걸고 뭘 해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추를 하고 탐사를 하고 하는 그 석유 회사가 영인만 일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봐야 됩니다. 그 회사가 가망이 없다고 철수했는데 어떻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을 통해서 140억 배럴짜리 유전 유망지역으로 둔갑을 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만든 회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1인 회사고 매출액이 연간 한 2, 3만 달러밖에 안 되는 구멍가게 수준이다. 어떻게 이런 1인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맡겼느냐. 여기에 뭔가 있다. 완전히 이 시추를 경제적으로 다루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화 해가지고 한탕주의로 나가는 바람에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게 한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것은 그 사안상 산업부에서 보도자료 내면 됐습니다. 앞으로 시추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도자료를 냈으면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완전히 정치화 해가지고 마치 유전이 발견된 것처럼 나오는 바람에 그에 대한 반응이 또한 격렬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밉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 중에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비판해야 그게 공정한 당당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가치는 당당한 페어플레이 아닙니까? 보수가 반공만 외치면서 모든 사안을 좌우로 갈라버리든지 하면은 진영 논리밖에 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이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오늘자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게 불공평한 사설입니다. 자, 그럼 저희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한 점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걸 급하게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비상사태가 한국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급하게 할 걸 급하게 해야 되고 급하지 않게 할 것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는 일을 급하게 하다가 의료대란을 일으켰듯이 지금 포항 앞바다 시추는 급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한 구멍에 1,000억을 쏟아붓는 그리고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둘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잖아요. 서두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왜 서두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한 정치적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XGO라는 회사의 평가, 그걸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조직이 해야 됩니다. 개인 회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석유 개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투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냐, 이게 사기냐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때 냉정하게 이성적인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게 바로 국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업자 대변인이 아닙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전번 3일에 발표한 내용은 이건 완전히 투기판에 선전언이나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몇 개 있었던 것 아닙니까? 140억 배럴의 근거가 없습니다.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이 발견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장소는 세계에서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동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즉 러시아죠. 그리고 카스피해 근방의 카자흐스탄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나 알라스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근방. 베네수엘라 근방에 가이아나가 큰 유전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베네수엘라와 가까이 있는 그 거대한 지층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근해의 바다에서 언제 큰 유전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데서 세계적 유전이 나온다는 거,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유전이 나온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비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의료 대란에 이어서 이 영일만 시추 문제에 있어서도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일보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영 논리. 그 진영 논리가 보수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또는 한동훈 두 사람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함으로써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박수부대 팬클럽으로 전락하고 그 결과로서 보수를 보호한 게 아니라 보수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저지른 잘못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광고면을 빌어주어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한국 보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언론의 정도를 지켰느냐, 아니면은 팬클럽, 즉 윤석열 정부 팬클럽 입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했느냐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조선일보가 잘 알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함께 국가가 없을 때, 즉 일제 시기에 그야말로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사실상 정부였습니다. 그 전통과 좌익과 싸우는데 앞장섰던 그 전통과 언론의 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이 당위성은 같은 겁니다. 언론의 정도를 지켜야 민족도 살리고 좌익에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는 순간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의료 대란 사태와 지금 영일만 석유 대소동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지금 걸어가는 길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